김문수 장관께서는 여전히 국무위원 자격도 없고 역사관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국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아무리 장관께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장관께서는 계속 일본 국적의 조상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고 저는 대한 국적의 조상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. 그러나 현 정부 장관직에 계신 분인 만큼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은 다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. 좀 전에 박해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계엄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라는 발언의 취지가 계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기사 전후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공간에 계신 많은 분들도 12월 3일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우리 보좌진은 직접적으로 뺨이 찢어져서 꼬매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계엄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. 이거는 그 취지가 아니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이런 말씀은 삼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계엄 발생한 지 80일이 지났습니다. 그리고 12월 1월에 열렸던 상임위 전체 회의에 장관께서 출석하지 않으셨죠. 오늘은 어떤 일로 출석하셨습니까? 예, 오늘은 어쩐 일로 출석을 하시게 되셨냐고요? 제가요? 네. 환경노동위원회 12월 1월에는 안 나오시다가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냐고요? 왜 안 나오셨습니까? 12월 1월에는. 그때는 여야간에 들어 합의돼서 한 회의가 아닌 걸로 전 들었습니다. 김영동 의원도 출석을 했고요. 네. 일정에 대해서 간사 간의 소통이 안 되고 한 측면은 있지만 충분히 공지가 됐습니다. 또 옆에 계신 환경부 장관 나오셨어요. 고용노동부 장관 안 나오셨습니다. 국회가 장난입니까? 이렇게 장관님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오기 싫으면 안 오시고 그래도 되는 곳입니까? 그거는 과한 왜 말씀. 환경부 장관한테 안 물어보셨습니까? 국회 가냐 안 가냐? 여야가 합의해서 회의를 여는데 제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. 그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을 해 오셨어요. 지금까지 같은 입장이시죠? 그렇습니다.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죠. 제 장관께서는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사태를 겪으셨고 또 5공화국 당시에는 계엄 당국에 쫓겨 다니신 적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. 맞습니까? 그렇습니다. 저는 뭐 계엄 때마다 그때도 늘 대통령의 쫓겨다니고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거는 그러나 그때 하는 대통령이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는 권한이 있는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. 자, 장관은 포고령 1호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, 집회,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보고령도 제가 뭐 자세히는 다 못 봤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좀 잘못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위헌이죠. 명확하게 위헌이잖아요. 위헌 여부에 대한 계엄법에 위헌이- 따르더라도 국회를 봉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저는 옳지 않다고. 근데 혹시 포고령에 파업, 태업, 집회 금지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?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뭐 계엄 보고령이 제가 보도된 걸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면 매우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. 포함됐다면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노동조합에 파업, 태업, 집회를 금한다라는 포고령 내용이 있던 것을 그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? 저는 뭐 그 관여한 바도 전혀 없고 또 그 실현된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고용노동부 그게 장관으로서 노동조합의 헌법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사후적으로라도 포고령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포고령이 그거는 그런 포고령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포고령에 그런 게 포함되었다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연말에 2조 448억 원 알고 계시죠?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. 우리 장관님 재임 기간에
지난주에 대정부 질문하실 때 네. 이미자 의원께서 에스크로 법안 제안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께서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기억하시죠? 예, 합니다. 네. 이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요.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. 본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. 혹시 우리 차관님이나 실장님들한테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줘라 이런 지시하셨습니까? 그 부분은 뭐 조금 아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? 예. 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다시 하청업체 임금 줄 때 하청업체에 비용 지급할 때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구분해서 별도의 계정 에스크로 에스크로를 계정에다 하고 주면 있습니다. 예. 네. 임금 체불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? 네. 이미자 의원께서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 동의한다고 지난주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. 에스크로 부분은 뭐 저는 아주 좋은 제도고 그렇게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차관께나 뒤에 실장님들께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야당 법안이라도 동의해줘라, 법안 처리해줘라 근데 이렇게 저-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부분 중에 이제 공공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부문 이미 법이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. 예. 이걸 확대하자라는 법안들이 있다고요. 확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제가 아니 여기서 딱 장관님 지금 업무를 그 취지는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업무 자체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그 취지는 제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법안은 좀 검토를 해야 아니 그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시고 그걸 보고를 받으시고 동의되면 동의가 된다, 동의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지금 저희들이 늘 그 검토하고 있고 또 늘 보고받고 있습니다. 임금 체불이 아니 사무실 출근을 하십니까? 하죠. 보고 받으세요? 하죠. 네. 무슨 얘기하고 나오세요? 그럼 사무실에서 이런 사무실- 얘기를 안 하시면 사무실에 업무가 많죠. 예, 많이 하고 있죠. 자, 어제도 저희가 관련해서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. 그러면 어제같이 국회가 2개월, 3개월 공회전을 하고 다시 열리는 상황이면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뭐가 있겠다.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이거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제가 하겠다고 해서 다 입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 장관으로서 의지는 그러면 오늘 오실 때 그때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게 있으니까 그분 수정하겠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뭐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거라고는 저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박홍배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 장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성실하게 좀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개헌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은 뭐 포고령에 예를 들어서 파업을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고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예, 그걸 그게 맞다면 해서 가정적으로 이렇게 꼭 답변을 하시는 태도를 보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안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국무위원 자격으로 오셨은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답변하시려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책임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가정적으로 뭐라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아까 에스크로 문제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셔서 책임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오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좀 성과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